안녕하세요. 오늘 강사 양상 과정 제3일차 두 번째 특강을 담당하게 된 멘텟 이성훈 소장입니다. 제가 담당할 특강은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법이고요. 꿈꾸두에서 출판한 자소서 끝판왕을 기반으로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1일 수요일이고 오늘 있을 특강 중에 두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법을 맡은 이성훈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어떤 글일까요? 또 무엇을 평가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인서울대학 또는 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주로 평가당하는 또 학생부 속에서 관찰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추측, 추론, 논리적이고 분석하는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비판적 사고력, 책을 읽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것들이 바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평가당할 수 있는 키워드이겠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보여야 하는가? 이게 자소서 끝판왕에서 강조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항. 이 기존의 1번 문항을 말하는 거고요. 재학 기간 중 학업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학업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저는 학업 태도의 성장 과정과 지적 호기심의 어떤 구체화가 1번 문항의 키워드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1번 문항은 깊이, 그리고 1500자인의 분량으로 다양한 계열적 합적인 활동과 이 지원자의 실천과 도전실을 보여줄 수 있는 2번 문항의 키워드는 다채로움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3번 문항으로 또는 4번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1번 문항에서 또는 2번 문항에서 이 학생의 강점과 특징이 드러나지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자기소개서의 주체가 항상 내가 되어야 하고 항상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진 호기심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즉,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결 방안을 이렇게 생각해 봤다가 되겠죠. 또 다른 예로는 이렇게 해결 방안을 생각한 것 가지고 호기심을 접근한 주제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느꼈던 거, 관찰하는 것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등 이런 활동을 계획했다. 이처럼 지적 호기심의 계기는 여러 곳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교과 과정 또는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 찾아내는 게 자소서 끝판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2022학년도, 즉 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어떻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1번입니다. 1번 문항은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천자분량이고요. 기존의 2번 문항은 재학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항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가 되었고요. 재학 기간 중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즉 기존의 대학별 자율문항인 4번 문항에서 강조했던 지원 동기, 추상적인 명사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심 분야가 생기고 나서 이 학생이 어떤 걸 도전했고 무엇을 노력했고 어떤 열정을 실천해내는지 그 증거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증거물들이 학습 경험과 의미를 두고 했던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는 얘기입니다. 즉 1, 2번이 통합되면서 분량은 적어진 반면 이 적어진 글자 수 내에서 드러내야 할 건 많아진 거죠. 게다가 지원 동기라는 저 단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추상적인 어떤 꿈과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공부한 경험이 무엇 때문인가 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기준은 3번 문항입니다. 현재 고3 친구들이고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즉 인성적인 영역이었죠. 이런 내용이 키워드가 좀 약간 변했습니다. 현재 고1과 고2 대상으로도 변경된 2번 문항은 재학 기간 중에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동아리 활동, 학급 활동, 그리고 학교 생활이겠죠. 이런 공동체에 기여한 수업 활동을 포함한 여러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끔 기술하라가 개정된 이번 문항이겠습니다. 기존에는 친구들이 배려와 나눔과 리더십을 자기 말로 자신의 어떤 그 결과물들을 칭찬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가 포인트라서 이번에 바뀐 그 문항의 키워드가 공동체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이건 정말 잘 변한 것 같아요. 기존의 친구들은 배려, 나눔, 리더십 이거에만 얽매여가지고 본인의 활동들의 숨겨진 의미를 몰랐었는데 공동체에 기여한이란 문구를 집어넣는 바람에 오히려 동아리, 학급, 여러 수업 활동, 모둠 활동, 초별 과제 다양한 소재가 더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변경된 자기소개서 문항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자소서 끝판왕을 기반으로 오늘 첫 번째 자기소개 작성의 첫 번째 주제는 학생부의 키워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사례로 나올 겁니다. 자, 이건 3년 전에 발표된 서울대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인데요. 다 함께 봅시다. 맥락적 연결, 거미줄 경험과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전이라 함은 친구들이 고3이 되기 전, 즉 1학년 때와 2학년 때 왜 그 발표 수업 주제에 대해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고 참고한 자료를 통해 무엇이 궁금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왜 친구들마다 이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금방 까먹거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수 없이, 즉 경험과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미고요. 이런 활동들의 키워드는 맥락이다. 또한 깊이가 있다는 의미는 평소에 공부에 도전해본 경험을 뜻한다. 활동과 과제탐구 계획서의 키워드는 깊이 있는 맥락이다. 아직은 추상적이죠. 네, 이런 깊이와 맥락이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 어떤 경험들로 증명되는가.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실제로 학생부 속에서 키워드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거나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연세대나 건국대, 중앙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게 평가 요소에 대한 표준화예요. 그 중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계열 적합성, 인성 이렇게 4가지가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요. 이 중에 혹시 그 전공 적합성이란 그 단어 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어떤 평가 요소에 많이 집중했던 게 기존의 한 3년, 2년 전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이제는 그런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 계열 적합성, 즉 진로 선택 과목이 반드시 A이기 때문에 A만 듣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분야를 위해서 필요한 B와 C와 D를 통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났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계열 적합성과 학업 역량 이건 단순히 내신 등급 숫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소통을 잘했거나 아니면 수행 평가나 발표 수업을 잘했던 특정 몇 개 과목이 있겠죠. 11개 과목 중에 한 3, 4개 과목이라면 그 3, 4개 과목의 세부특기 사항에서 어떤 발표 능력, 어떤 자료 해석 능력, 어떤 정보의 재해석 능력을 보였는지 그런 지점들이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계열 적합성에서 평가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학생부를 읽어가면서 각각 다른 색연필 또는 다른 형광펜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에 맞는 색깔은 예를 들어 노란색이라면 학생부의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교과 세부특기 사항, 독서 활동과 행특에서 학업 역량을 증명할 문구나 단어에 노란색으로 또는 계열 적합성, 이 친구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실천했고 그 열정을 보여주는 활동들에 대한 실천인 예를 들어 주황색으로 표시한다면 주황색 색연필로 이렇게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한 다음에 그것들의 뭘 찾는다. 자, 세 번째를 보세요. 서로 연관되는 내용은 가나 또는 AB 등 같은 기호로 따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흩어져 있는 점들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학업 역량에 표시한 노란색과 계열 적합상에 표시한 주황색들이 어떤 원인, 어떤 과정, 어떤 성취, 그 다음에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것들을 증명하는 게 이 키워드를 찾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멋있네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 이 친구가 선택한 책이 무엇인지, 또 이 책을 통해서 에세이를 썼는데 그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에세이를 쓰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을 증명하는 건 단지 수상 경력에 적혀 있는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 우수상만은 아닐 거예요. 독서 활동이라든가 실제 과학 중에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그 교과별 세부특기 사항에서 배웠던 지식과 연결되겠죠.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바탕으로 예를 들어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면 그 동아리에서 어떤 토론을 했는지,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축제 준비를 했는지가 역시 증명될 거예요. 즉 학생부 속 한 가지 항목에서의 어떤 결과치가 그 결과의 원인, 그 결과의 과정, 그 결과의 후속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생부의 항목에서 연결되고 증명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회문제 토론 동아리에서 초고령화 사회문제 관련 토의 활동을 전개했대요. 토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토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무엇이었는지, 역시 같은 단계죠. 이렇게 원인, 구체적인 과정, 정보 탐색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결과에 대한 피드백. 즉, 저 대회라든가 저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상대방한테 평가를 받았다면 평가를 받은 내용, 그걸 통해서 그 활동이 멈춘 게 아니라 그런 피드백과 조언과 어떤 보완할 점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볼 건데요. 쉬는 시간에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멘토 활동, 즉 특정 과목에서의 멘토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 지역 아동센터의 보조교사 활동까지 이어진 연계성 있는 활동이네요. 이렇게 학생부 항목별로 나와 있는 어떤 근거들과 소재들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게 키워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제부터는 자기소개 작성 3단계 레시피, 즉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소개서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 문항별로 어떤 글감을 선정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 연결, 맥락을 강조하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3단계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자, 1단계인 핵심 원리를 파악하는 그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컨셉이에요. 주제가 잘 드러나게끔 컨셉을 잡는다. 이 사례를 자소서 끝판왕 교재 내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읽어볼게요. 정보 소외 계층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학생이 2학년 때 노인 스마트폰 교육 봉사를 했답니다. 어르신들께 사용법을 알려드렸지만 대부분은 금방 잊어버리시고 계속 질문을 했대요. 저는 한 번 한 번의 질문을 들은 다음 공책에 크게 사용법을 적어드렸고 그림도 그려드렸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크게 줄었고 그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대요. 이런 상황을 봉사활동을 통해 겪고 나서 이 친구는 사회적 약자나 어떤 그 소외당하는 노인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정보,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정보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본인이 마음을 담아서 해결하고 싶은 현상을 만나게 된 거죠. 즉, 봉사활동이 봉사활동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어떤 주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컨셉을 잘 잡은 사례를 봤고요. 두 번째,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원칙 지켜보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자기소개 상담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일단 학생부서 보는 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행동 특성에서 강조되어 있는 이 어떤 학생의 강점과 키워드를 몇몇 과목의 세부특기 사항과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은 그걸 토대로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적게 되는데 가장 이제 어렵게 좀 실패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아주 중요한 인과관계가 표현되어야 될 단락에서 그 문단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떤 개념어, 과학이론, 사회적인 법, 제도, 어떤 정책, 이런 개념과 이론과 법칙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즉, 설명문스럽게 그 문단이 작성됩니다. 즉, 뭔가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그런 이론과 법칙과 호기심을 접근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확장을 했고, 어떤 성찰을 했고, 무엇을 더 파고들었고,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문단 전체의 주인공이 예를 들어 정보 격차면 정보 격차, 또는 복지 정책 중에 한계점이면 어떤 땡땡 복지 정책, 또는 과학 이론 중에 어떤 화학적인 새로운 반응이면 그 반응 관련된 반대를 봤을 때 물질,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즉 설명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론과 법칙과 현상을 통해서 너는 무엇이 더 궁금했니?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겠죠. 그런 사례를 보도록 할 거고요. 역시
자소 끝판왕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어려운 난관을 만났네요.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이었다고 하고요. 피해 친구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참여했어요. 즉, 학교폭력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과하는 과외 친구와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피해 친구와의 갈등이 깊어져 갔대요. 아주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즉, 설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피해 친구의 마음을 풀어줬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했고, 이 친구한테 뭘 공감했고,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느꼈고, 이 친구가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보여요. 네. 즉, 어떤 것을 폭력에 대한 폭력 이론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멘토링하기 위한 상담하기 위한 카운셀러로서의 어떤 그런 설명문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걸 부담스러워 여겼고 이 부담스러웠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핵심어리 세 번째, 흥미로운 글을 써라. 아우, 1번 문항의 첫 문장만 보고도 정말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자기소개는 반면 1번 문항의 첫 문장만 읽어도 궁금해진 학생이 있겠죠? 그런 흥미로운 글을 써라라는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자, 이곳저곳 둘러보다 그 선생님 제자분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제자를 키워내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연하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참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교대라든가 사범대학의 특정 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계열 관련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시며 목적의식이 없던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정하게끔 했다는 얘기죠. 즉, 이 친구한테 교육이란, 이 친구에게 수업이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컨셉을 잡고 주제를 잘 드러냈으면서 장면을 보여주는, 게다가 흥미롭게, 즉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춘 멋진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이 1단계 자기소개 핵심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문항별로 어떻게 글감을 선정하고 배치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끝판왕 사례죠. 자, 1단계 수업을 통한 관심 주제, 2단계 개인적인 심화 탐구, 독서였냐, 논문이었냐, 보고서였냐. 3단계 심화 탐구를 함으로써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 자, 5단계 갑자기 5단계가 나왔네요.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했고 다른 활동으로 확장했다. 네, 이렇게 단계별로 첫 번째 만난 호기심, 그 다음 어떻게 정보에 대한 탐색, 세 번째 알게 된 점, 확장시킨 지식,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느낀 점을 토대로 자신의 관심 분야 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봤는지 이렇게 연결고리, 이런 연결고리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하면서 이 친구의 동아리 활동과 교과 수업 내용과 독서 활동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글감에 대한 배치겠죠. 자, 사례는 2020학년도 서울대 인문계열학교생 1번 문항의 글감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글감을 배치했고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